최신에 이제 이 묵시적 갱신 관련해서 최신 판례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최신 판례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 한 줄 때문에 놀랄 만한 판례가 나오게 된 건데, 안녕하세요, 빌딩와이즈입니다. 오늘은 묵시적 갱신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에 이제 이 묵시적 갱신 관련해서 최신 판례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최신 판례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소유주분들께서는 앞으로 좀 이 해당 판례를 유심히 보시고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당 주제로 오늘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그리고 민법상 묵시적 갱신은 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을 보게 된다면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거나 아니면 변경하겠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이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하게 연장이 되는 것을 이제 흔히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고, 만약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1년 단위로 이제 묵시적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임대차 계약이 연결이 된다, 이렇게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 임대인은 이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임대차 계약을 임의로 해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기간 동안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게를 빼겠습니다, 계약 해지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게 되면 그 통지의 효력은 3개월 이내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는 이제 보증금을 반환해 주셔야 되는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이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특별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대인분들보다는 임차인분들에게 이제 유리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이제 적용을 받는 환산보증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각 지역마다 환산보증금의 액수가 좀 차이가 있는데,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민법상 묵시적 갱신을 적용받게 되어 있어요. 아까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민법상 묵시적 갱신은 이제 임대인이 언제까지 통지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다만 이제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상당한 시간 내에 임대인이 이제 본 계약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제 묵시적 갱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묵시적 갱신으로 보게 되었을 때, 아까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은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민법에서는 이 부분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인도 얼마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임대인이 만약에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를 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이제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의 해지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했을 때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민법상 묵시적 갱신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앞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과 민법상 묵시적 갱신, 이 두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영상을 다루게 된 건 이 묵시적 갱신을 가지고 놀랄만한 최신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 최신 판례에 대해서 사례를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가 세입자였던 A씨는 2018년 12월 30일부터 2년간 인천 남동구의 한 상가 점포를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000만원에 빌리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씨는 계약 만료 하루 전인 2020년 12월 29일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라고 임대인에게 말을 했고, 이후 A씨는 A씨 명의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 이듬해 1월 27일에 가게를 뺍니다. 가게를 빼고 이제 그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2021년 2월 26일 3천만 원을 돌려달라라고 이제 보증금 반환 소송을 냈어요. 또 내일 만기예요, 내일 3천만 원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임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관례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임대인분 입장에서는 아니 1개월 전까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보증금을
달라고 하면 그 목돈을 제가 어디서 구합니까? 라고 이런 스탠스를 취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됐고, 그럼 1심 대법원은 이제 이런 판단을 내렸죠. 상가임대차법에 관련 규정이 없었던 만큼 주택임대차법의 규정을 대입해 판단을 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없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갱신청구권의 그 한 줄, 이 한 줄 때문에 놀랄만한 판례가 나오게 된 건데, 양측 모두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아무 말이 없었으니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됐다라는 게 이제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에요. 흔히 알고 있는 그냥 관례대로 그렇게 됐다. 또 계약 종료 통지 후 3개월 뒤부터 계약이 해제되므로 2021년 3월 29일 계약 해지라고 1심 재판부는 봤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한 차례의 계약이 자동 연장된 뒤엔 언제든 계약 종료를 통보할 수 있지만 효력은 3개월 뒤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3개월까지 계약일로 본 것이다. 라고 이제 1심 법원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임대인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임대인은 보증금 3천만 원을 돌려주되 A씨는 2021년 3월까지 임대료를 내라고 판결을 했고, 또 점포가 남아있던 21년 1월까지의 관리비도 제한 뒤 A씨에게 돌려주라고 했다. 그리고 임차인이 항소를 했을 때 항소심의 판단도 같았다. 이렇게 발표가 났었어요. 근데 이 내용이 대법원에서 완전 뒤집혔습니다. 그럼 이제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을 했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법원은 A씨가 기존 계약이 끝나기 전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기존 계약 만료일인 2020년 12월 30일부로 계약이 해지된다고 봤다. 따라서 원심에서 A씨에게 21년 월세 및 미납 관리비도 내라 라고 한 부분은 잘못됐고 A씨에게 낼 의무가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계약 만료 1개월 전이 이미 지났더라도 계약 만료 전에 세입자가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힐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지 않고 기존 계약 만료일 그대로 종료된다 라고 판단을 했다. 자, 상가임대차법의 임차인의 갱신 거절 통지 기간을 규정해 두지 않았으니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상가임대차법의 임차인이 계약 갱신 거절 통지 기간을 규정해 두지 않았으니,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 청구권의 이제 요건이 좀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민법의 대원칙에 따랐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원심대로라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한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묵시적 갱신을 강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상가 건물 임차인을 보호하고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며 이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제 최신 판례에서도 이제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판결이 나올 수 있었던 건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갱신청구권 관련한 이제 조문이 다릅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짚어드릴 텐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를 보시게 되면 10조 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이 거절할 수 없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 그리고 조건 변경이라는 이제 내용을 통지를 해야 되는 이제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 한 줄이 없다는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제 계약 갱신 같은 경우는 6조 1항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날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것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본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6개월에서 1개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6개월에서 2개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이제 바로 뒤에 한 줄이거든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또한 같다. 이 내용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없어요. 이 한 줄이 없기 때문에 아까 대법원 판단에서도 임차인에게는 계약을 언제까지 해지 통보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도 해지통보와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해야 되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이 통지해야 된다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단 말이에요. 이 한 문장 가지고 이렇게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소유주분들께서 앞으로 이제 계약 만료 시점이 됐을 때 주의 깊게 일정들도 체크를 해야 되고, 전처럼 안일하게 생각을 하셨다가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하루 전이라도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소유주는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된다, 목돈을 단기간에 마련해야 되는 이런 부담감을 가지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이런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유주분들께서 이제 좀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임대차 계약 기간을 잘 체크하시고, 그리고 사전에 만기 시점이 도래했을 때는 주기적으로 임차인분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갱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계약 연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체크를 하시고, 갱신계약서를 만기 시점이 오기 전에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서로 서명을 한다든지, 계속 연장한다는 문서, 서면, 안내문 이런 거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묵시적 갱신이라는 주제로 최신 판례를 가지고 영상을 다뤄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건물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좀 체크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건물마다 자금 스케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목돈을 마련한다는 게 어떤 소유주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시면 이런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부분을 조금 짚어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고요. 앞으로도 이런 시청자분들께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